안녕하세요. 내가전 클라우드 SAP 퍼블릭 그룹 이윤진입니다. 150개 국가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행사, 전 세계 산업의 동향과 최신 기술의 트렌드, 혁신적인 비전들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인 CES 2024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CES는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주제로 참여한 기업 대부분 AI를 활용하고 적용한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며 미래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AI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볼 전시장은 미래 산업 중 가장 핫한 주제인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들이 모여있는 웨스트홀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전시장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현대관입니다. 현대차관은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is everyway라는 주제에 맞춰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들과 AI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컨셉의 개인형 모빌리티, 물류에 대한 모빌리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죠. 바로 옆 현대모비스에서는 모비온이라는 전기차를 CES에서 처음 공개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모비스는 인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 전기차들과는 다르게 각 바퀴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술로 자동차가 평행주행과 대각선 주행, 제자리 회전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시에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하네요. HD 현대에서는 작년 해상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육상 건설 장비, 중장비 부분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 비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들을 VR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몰입도가 높고 실제 가상세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무섭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대비 2배나 커진 LG 이노텍 전시관이었는데요. 글로벌 대표 카메라 모듈 기업으로 모바일 카메라 부분의 강자입니다. 모바일 카메라만이 아닌 미래 모빌리티의 전장 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 차량용 핵심 전자부품들을 전시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오토모티브 부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들과 모빌리티 관련 기술과 솔루션들을 볼 수 있는 부스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마존 오토모티브 부스를 운영하며 모빌리티 시장에서 세일즈,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기업들과 AWS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LLM 기반의 AI 솔루션인 알렉사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탑재하여 완성차 제조사들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BMW와 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모비라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ADAS 시스템 기업으로 인텔의 자회사인데요. 자동차 핵심 부품 기업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작년 CES에서 많은 관심과 농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존디어, 서비스 로봇 시장의 확대 가능성들을 볼 수 있었던 두산, 딜리버리 차량 서비스와 라스트 마일에 대한 모빌리티 컨셉들을 전시한 기아관 등 다양한 기업들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을 보면서 미래 변화의 속도와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홀을 관람 후 센트럴홀로 이동했습니다. 테슬라로 이동 가능한 지하터널 루프가 있는데요. 이 루프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도심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보이는 이동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직접 탑승해보니 속도도 빠르고 미래 이동 시스템을 먼저 체험한 것 같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간 센트럴홀은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가전과 IT 기술들을 볼 수 있는 메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LG관이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무선 투명 올레드 TV를 전시하여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들이 장관이었는데요. 이때만큼은 한국인인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LG관에서는 미래 컨셉카인 알파블과 일렉트로닉스 OLED 웨이브도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 몰입감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LG관의 주제인 리인벤트 유어 퓨처처럼 LG에서 고객의 미래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비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기술로 만든 초대형 미디어인 더워를 보면서 입장하였는데요. AI for All을 주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AI로 진화되어진 가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인 스마트띵즈를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과 함께 구축되어진 스마트띵즈 생태계도 흥미롭게 볼 수 있었고, 갤럭시 S23 기기를 활용한 게이밍 이벤트에도 참여해보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많은 부스였습니다. 다음 방문한 곳은 SK-1입니다. 인스파이어 해피니스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넷째로 세상에서 관람객들이 행복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원더랜드 테마파크 컨셉의 전시관이었는데요. 중앙에 라스베가스의 랜드마크가 된 스피어를 연상시키는 원더 글로브와 텐신카, AI 포춘텔러, 수소로 움직이는 기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을 재미있게 즐기게 해주었던 전시였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 유레카 파크로 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며, 올해 유레카 파크에는 다양한 나라의 국가관들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1,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한층 더 성장했다고 하네요. 코트라의 코리아 파빌리온관, 코리아 스타트업관들이 크게 모여 있어서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한국 관련 기업들을 둘러보기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연세대 등 다양한 국내 대학교와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CES에 참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공동망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참여를 했더라고요.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미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알렉사를 탑재한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스마트 홈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아마존 제품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 안경인 에코프레임을 체험해봤는데요. 안경을 착용하고 음성으로 연결하여 음악을 들으면서 음질이랑 음향이 좋아서 놀라웠습니다. 안경으로 이용자와 스마트홈을 연결해주는 음성 비서와 같이 허브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여 어린이용 AI 로봇인 몫이와 직접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보고 함께 셀카도 찍어 보았는데요. 아마존의 생성형 AI인 알렉사가 강력해지고 다양한 제품들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CES 2024를 관람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AI 트렌드를 확인했는데요.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제조 등 산업 분야를 넘어 모든 산업의 영역에서 AI 기술들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가올 미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AI 기술들을 잘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 CES였습니다. 더 자세한 CES 리뷰를 원하시면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토크쇼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CES 2024 현장 관람을 마무리하고 내년 CES 때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